자, 이제 여기 이게 딱 조건을 이렇게 주는 것 자체가 예시 들은 거예요. 자, 이렇다라면 이렇다. 이럴 때는 이렇다. 사람들이 통제를 합니다. 상황이죠, 상황. 이러이러한 상황. 컨트롤 할 수 없는 거를 컨트롤 하려고 하면 그들은 당연히 inclined, 원래 incline이 기울리다죠. 이거 하는 기울림이 있다, 즉 경향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기가 통제 안 되는 거를 통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장 쉬운 예가 요즘 애들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요? 이런 거 있죠. 그건 여러분이 통제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그래서 남과 비교를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예요. 중요한 건 자기가 하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사 이렇게 제한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다. 옳지 않다. Take active control. 내가 적극적으로 통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충고하는 것은 나쁜 조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서가 붙어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는 하지마를 얘기한 거죠. 하지마. 이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거 해라. 어차피 같은 얘기죠. 나쁘게 살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떤 것들을 something, 뭘 받아들이냐? 세상 살다 보면 어떤 것들은 일부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일부의 일들은 beyond control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여라. beyond가 무엇을 넘어서다니까 나의 통제 밖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자.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accept,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모든 걸 통제하지 말고. 자,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아마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쳤을 거예요. similarly라는 이 단어가, 그죠?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여기 다시 말씀하면 통제하려 들지 마라. 이와 마찬가지로라는 이 표현이 통제하지 말아라는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인 건지 아닌 건지는 몰라요. 저 similarly가 추가라는 개념이, 그죠? but이 역접이 아닐 때가 있듯이 similarly가 얘랑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듯이,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듯이, A라는 상황이 있듯이, 그런데 그 A라는 상황이 통제를 하지 말아라라는 상황이 있듯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B라는 상황이 통제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similarly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however가 역접이 아닐 때가 있듯이 similarly가 같은 말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A라는 상황이 있고 B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데 A라는 상황은 통제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있는 대로 라는 상황이 있듯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통제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여기가 조금 고정관념이 그만큼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however를 보면 무조건 역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위험하듯이, 그죠? similarly는 무조건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추가입니다. 추가. 근데 그 추가가 다른 상황, A와 B가 같지 않은 상황을 추가해도 similarly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세요. 다른 상황을 추가해도 similarly가 가능하다. 그래서 말을 해보면 통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있듯이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를 similarly로 추가할 수 있다. 요거를 좀 알아두십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라라고 가리키는 것 자체. 그러면 어떤 상황을 받아들여라? 바로 쉽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쉽게 바뀔 수 있다. readilly는 쉽게죠. 쉽게 바뀔 수 있다라는 단어를 위에서 무슨 단어의 동의어로 보면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 체인지를 뭘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가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은 네가 뭐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통제를 한다요, 못한다요? 한다죠, 한다. 통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쉽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상황도 받아들여라. 이런 상황도 있다. 이런 것이 쉽게 받아들이는 상황을 사람들한테 받아들여라.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세요. 상황. 어떤 상황? 쉽게 바뀔 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해석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 번만 해석할게요. 이 말이 A인지 B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라고 가리킵니다. 근데 받아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받아들여라. 쉽게 말하면 바뀌다라는 것은 통제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통제 가능이에요. 통제 가능한 상황이 있는데 그냥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통제가 가능한데 받아들여라. 여기서의 받아들여라는 통제를 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이게 통제가 가능한 상황을 통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통제가 불가능한데 통제가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세요. 통제가 불가능한데 통제를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나쁜 충고예요. 여기는 통제가 가능한데 그냥 받아들여라. 통제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도 나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셨어요? 이것도 나쁜 거고 통제가 불가능한데 통제하라고 하는 그것도 나쁜 거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시밀러리로 붙여놨으니까 잘못하면 오답이 나올 수도 있죠. 아셨죠?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개입니다. 요렇게. 통제 불가능한 거를 통제하라고 하는 것도 나쁜 충고고, 통제가 가능한데도 통제가 쉽게 가능한 상황도 그냥 받아들이라고 가리키는 것도 나쁜 충고고. 아셨죠? 그래서 가끔은 유일한 방법,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하고 완전히 반대죠. Take active control, 해라 이 얘기예요. 얘는 통제를 해야 될 상황이 있고 통제를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근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거에 대한 근거, 주장에 대한 근거. 여기가 요지니까. 근데 여기는 요지가 두 번째 요지입니다. 여기는 아까 첫 번째 요지고, 두 번째 요지의 근거는 연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바로 무기력하다라고 느끼는 사람, 무기력이라는 것은 통제를, 자,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인 거냐면, 뭐를 표현하는 단어냐면 쉽게 통제가 가능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통제가 가능해요. 그냥 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돼. 그냥 단어 하루에 40개 외우면 돼. 통제가 가능한데 그거를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들이고 통제를 안 하면 그게 바로 helpless예요. 무기력함이에요. 내가 이거 한다고 되겠어? 이번에 자해 스토리 A 선생님, B 선생님, 자 시험 범위가 백지문식이다 얘들아. 그러면 네가 컨트롤 하려고 덤비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빨리 꽂아가지고 선생님이 다 번호별로 녹화를 해놓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통으로 안 하고요. 통으로 안 하고 이거는 저희가 연습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번호별로 자를 거예요. 번호별로.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내가 애매한 번호는 가서 좀 돌려볼 수 있게 그 번호만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거 여러분들 100개가 시험범위거나 150개가 시험범위면 시험 전날 어려워하는 번호를 가서 빨리빨리 복습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독해 지문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복습한다고 쉬고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자세하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알던 것만 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깨우치려면 누군가가 말을 해주거나 진짜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급하면 사람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이 스토리 녹화는 이번 거는 다 번호별로 잘라서 진짜 이제 이게 바쁘죠. 계속 잘라가면서 녹화를 좀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내신 대비 때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기 녹화도 조금 할 생각이에요.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시간 녹화가 있고 줌 녹화 있죠. 줌.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문은 줌으로 다시 녹화하려고 좀 짧게 컴팩트하게. 자,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부정적 이게 helpless니까 이 사람들은 실패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 상황이죠. 상태. 아까 state는 동사였고 여기는 명사. 그죠? 상태. 예를 들면 anxiety, depression과 같은 상태. 따라서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손상을 입히죠. 너의 이뮨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게 무관한 문장으로 가는 가장 단서예요. 또 이제 여기서 또 너의 이뮨 시스템 해갖고 밑으로 나오면 이게 무관한 문장 돼버립니다. 이 글의 요지는 통제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개념이지 이뮨 시스템이나 건강에 대한 이야기,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은 이쪽으로 넘어가면 무관한 문장이에요. You can see from this. 그죠?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세요. 이걸로부터 see that. 건강이라는 것은 직선이란 소리죠. line. linear. 이 말이죠. linearly related. 직접적으로 컨트롤 하는 것에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강이란 사람들이 반드시 어떻게 하도록 encouraged, 권유받아야 되냐면 이거 하세요. 자, 이거의 이제 마지막 요지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내가 아까 안 지웠어요, 일부러. 이 글의 요지는 A입니까? B입니까? 이 글의 요지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이거 예전에 장문독해 있죠. 장문독해가 41번, 42번 할 때 이렇게 지문이 단락이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글의 제목을 구하시오가 41번이잖아요. 그럼 제목을 구할 때는 이 글의 요지와 이 글의 요지를 나타내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예요. A입니다. B가 아니라. 이렇게 쓸데없게 자리 채우고 있는 장문독해가 있어요. 시험 문제가. 그러면 걔는 A에서 답 나와요. 그건 빈칸의 위치로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A가 쓸데없는 얘기고 그러나 하면서 여기가 요지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다?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 이게 정답일 수도 있고 나머지 세 번째는 뭐일 수도 있다? A, B 둘 다. 예를 들면 예전에 한번 수능 기출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로마 시대에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이랬고 이래서. 그러면 정답을 구할 때는 이거와 이거가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 사람이 반드시 권유받아야 될 것, 이렇게 하세요라고 권유받아야 될 것은 컨트롤을 어느 지점까지는 컨트롤을 해라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A예요, B예요? 컨트롤을 하세요라고 B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글에는 뭐도 나와야 돼요? A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야 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아셨어요? 그럼 A에 해당하는, 쉽게 말하면 A는 컨트롤을 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4번하고 5번 해석 좀 해보실래요? 4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맞서라. 그럼 통제하라죠, 이거. 통제하라. 통제하라. 통제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정반대잖아요. 틀렸죠? 근데 5번에 한번 해석해 보세요. 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 동의어거든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그럼 얘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4번과 5번의 선택지를 고민하신 분들은요, 틀린 거 오답 2개를 가지고 아니 같은 얘기예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눈이 커서 그래요. 눈이 커서 뭐 너를 쳐다보고 있는 거 같잖아요. 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런 뜻은 이것은 정말 고민하시면 안 되는 선택지죠. But 그죠? 통제를 해야 하지만 포기도 해라. 이 yield가 알아야 될 단어, 정말 알아야 될 단어죠. yield가 기본적으로 양보죠, 양보. 내가 남들에게 양보하다. 생산하다. 산출하다. 네가 양보만 하고 살면 결국에는 굴복하게 돼 있다. 포기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으로 쓰였죠. 포기해라. 어디에? 이런 상황에.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포기해라라는 것은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인데, 네가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의 상황을 포기하는 것은 이건 안 되잖아요. 상황할 수 없는 것, 통제가 불가능한 것을 포기해라. disregard, 무시해라 이 소리인데 여기는 무시해라. 이뮨 시스템. 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무슨 주제가 의학입니까? 하지만 뭐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깨달아라. 더 컨트롤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 얘기죠. 자, 7번 갑니다. 아우, 7번은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너무 쉬운 빈칸인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자,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신 수업은 이거하고 약간 달라요. 지금은 정답을 찾는 것에 집중을 하지만 내신은 이거를 다시 완전히 뒤집어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와일드라이프의 데미지를 이거로써 정의합니다. Science and Management of the Over-Abundant Species입니다. 여기까지죠. 사람들이 와일드라이프가 그죠? 손상을 입은 것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과잉된 종을 관리한다. 쉽게 말하면 야생 보호가 과잉되어 있는
야생 보호가 아니라 야생 관리죠. 야생을 관리한다는 것을 과잉, 너무 많은 과잉된 숫자를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some people 했으니까 벌써 이게 요지다, 통념이다? 이러고 산다. 따라서 이게 아니다니까 결국에는 뭐란 소리예요? 과잉된 숫자의 반대말이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능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잉된 숫자가 아니라 뭐를 관리하는 거다? 과잉의 반대말. 과소. 적은 거. 여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개체수가 적은 종. 이쪽으로 아니요 말고 읽어보면 알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강조하는 말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목표의식을 갖고 첫 줄을 읽어야 된다고요.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표의식을 가져야 정답이 빨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너무 좁다잖아요. 그러니까 좁다라는 말은 틀리다는 소리하고는 달라요. 이게 틀리다가 아니라 이것도 맞는데 그게 말고 이것도 포함시켜라 이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 이것도 포함시키자. 즉 모든 와일드라이프의 야생 종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사냐면 인간의 이익이에요. 그럼 벌써 여기가 all이잖아요. 이게 요지가 끝나버렸잖아요 여기가. 애들 한번 생각을 해봐. 이 all이 포함하고 있는 뜻이 뭐겠어요? all이 포함하고 있는 게 뜻이 뭐겠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과잉된 종만이 아니라 모든 종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모든을 포함하려면 이 단어가 결국에는 all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독해를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모든 종들은 데미지를 유발합니다. 모든 종이 유발합니다. 얘도 그렇지만 얘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interesting 하는 것이, 그러면 다시 한번 갈게요. 이것이 여러분들 증명이 되려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글은 여기가 요지면 이거를 근거, 즉 다시 말로 하면 증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시로 누가 나올 것 같으세요? 많은 숫자, 적은 숫자. 예시로 누가 나올 것 같으세요? 네가 한번 이거를 증명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네가 수행평가로 이거를 글을 써. 그럼 누구를 데리고 나와서 나의 요지를 증명할 거야? 적은 종이 나오는데, 보세요. 적은 종이 나오는데 이거 무관한 문장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 이 적은 종을 어떻게 하겠다가 이 글의 요지여야 돼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야생동물의 손상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야생동물의 손상, 야생동물이 손상을 입는 거를 관리한다라는 것은 보호한다는 뜻이야. 이게 관리자니까. 그러면 종이 적은 애가 예시로 나올 텐데 얘를 결국에는 뭐 해줘야 돼요? 얘가 손상 입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되죠. 이게 요지예요. 이게 요지예요. 이게 이 지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적은 종을 예시로 갖고 나와서 이 적은 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멸종위기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돼야지 이 글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손상시키지 않도록 관리합시다가 나와야지 이 글이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앞말과 뒷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어디다가 구멍을 뚫어놨냐? 너무 정직하잖아요. 너무 정직하잖아 글이. 어떻게 해야겠어 이 펠리컨을. 이 펠리컨이 뭐겠어요? 갑자기 개체수가 많은 애가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무관한 문장이죠. 개체수가 작은 애가 나왔는데 그 펠리컨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손상을 관리시켜줘야 된다고.
그러면 without이니까 not이잖아요. 뭐 없이.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손상이에요? 아니면 보호예요? 손상시키지 않아야죠. 이게 끝이잖아요. 이 글이 이렇게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앞말과 뒷말에 맞는 맥이잖아요. 그래야 한 단락이에요. 앞얘기와 뒷얘기가 같아야 돼요. 그 같은 얘기가 달라지려면 단락을 바꿔야 돼요. 장문 독해처럼. 끝나버렸네요. 어떡하죠? 혹시 이거 쓰셨을까요? 얘네들한테 밥을 많이 주자. 아니,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아, 얘가 밥을 많이 먹어서. 아, 이거 2번 찍으려다 잘못 찍은 거라니까요. 아, 2번 찍으려다가 잘못 찍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죠? 자, 서술형 빨리 펴보세요. 서술형. 아, 근데 7분밖에 못하겠다. 7분이라도 하자. 이렇게라도 서술형을 준비하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7분이면 카레가 3개인데, 또 3분 카레가 3개인데, 그죠? 2개. 아, 2개네. 동시에 3개를 끓이려고. 아하! 유레카. 아하! 참, 이게, 선생님이 성씨가 유씨인데,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레카 언니도 우리 같은 성씨죠. 유레카. 무리수. 아, 이건 무리수인가요? 네. 자, 요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만 훌륭한 연사들은 아이고, 한글이 빠지는군요. 연사들은 여기만 청중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러면 연사들이 사용합니다. 자주 이것을 이렇게 잡으면 되죠. 사용합니다 하고 여기를 적으라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여기만 잡고 여러분들이 자세한 것은 하세요. serious는 밝습니다. 여기는 동사와 보호가 다 들어갔죠. 뭐뭐이다, 밝은. 이거 할 만큼 충분히, 그죠? bright 합니다. 이것만 잘못 심합시다. enough. 이거 할 만큼. 자, 여기 앞에 있는 단어의 설명이 형용사니까 얘를 부사로 쓰려면 뒤로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는 부사적 개념이죠. 뭐 할 만큼 관찰되다를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관찰되다. 근데 동사가 주어진 게 C가 주어진 동사가 누구죠? 관찰하다 동사가? 비신이 주어졌어요? 네. 아, 출제 오류입니다. 이렇게 내면 안 되죠. C를 줘야죠. C. 그냥 C를 줘야죠. 그냥 C를 주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 be seen 이렇게 바꿔야죠. 관찰된. 알겠죠? 맨눈, naked eye. 자, 3번 가시면 거리는, 어떤 거리는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거 하기에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어적 개념이 너무 위험합니다. 앞 단어를 설명하는 게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 그죠? 나올 수 있는 게 2개잖아요. 왜 위험해? 얼마나 위험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기에는 위험합니다. 이거예요. 알겠죠? walk home, alone. 혼자 가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자, 나는 자랑스러웠다. 동사와 보호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재능 있는 가수를 둔 것이. 그러면 I am proud라는 이 형용사를 주어 동사 형용사를 뒷단어가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거 하니 이거 하여 달려라 하니 이거 하니 자랑스럽다. To have 가지게 되어서 그렇게 재능 있는 가수 such a 이거 있죠. talented 요거 잘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단원씩은 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숙제를 좀 해오세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해오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자, 동명사인데 이해하는데 좋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게 주어져. 깨달는 것. 깨달는 것. 그죠? 깨달는 것. 무엇인지를 깨달는 것. 그 다음에 동사. 조심하세요. 접속사, 주어, 동사, 동사. 이게 동사입니다. 다 같이 시작해봐요. 시작. 접주동동. 아이고 동동. 접주동동 동사 이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접속사 주어 동사 여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동사 여기가 동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동사 두 개 붙어 있다고 헷갈리지 마세요. judge죠. judge 판단을 미리 하는 걸 우리가 편견이라 그러죠. 편견이 무엇인지가 깨달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스텝 이거 하는. 자, 요거 틀린 거 빨리 찾아보세요. 틀린 거. 또 수학이 바로 있는데 내가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49번. 자, 1분이 남았네요. 1분. 자, 일단 제가 빨리 1번만 풀어보세요. 1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1번이니까.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선생님 챌린지는 명사로 쓰이는데요. 아니 얘 챌린지가 명사 주어면 어떻게 목적어를 갖냐고. 명사 뒤에 목적어를 어떻게 씁니까? 못 쓰잖아요. 명사를 또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명사가 아니라 원래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여야 한다. Not challenging ourselves. 우리 스스로 도전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keep은 여기서 stop의 뜻이다. 얘들아 유지하다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face a new possibility를 만나게 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저지합니다. 자, 우리 금요일날 들어가시잖아요. 금요일날 오전에 저녁에는 안 돼요? 수업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목요일날 밤에 할까요? 실시간으로 하면 밤에는 할 수 있습니다. 밤에. 그러면 제가 목요일, 금요일 밤에 할게요. 이 둘 중에 하루에 밤에 할게요. 밤에 하는데 내가 지금 왜 갑자기 헷갈리냐면 금요일날 하면 강의실에서 하고 목요일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줌으로 하게 됩니다. 줌. 그러니까 여기는 구글 미트, 여기는 줌. 여기서는 장비가 줌밖에 안 돼요. 여기는 구글 미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할게요. 우리가 연락을 좀 해서 이때 하면 그러니까 전부 다 11시 이후죠. 11시 이후. 금요일에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아유, 여기는 선택지가 없죠. 몇 시까지 들어가죠? 7시? 아마 6시 아닐까요? 6시? 6시 복귀? 그러면 목요일 밤밖에 없네. 금요일 오전이나 목요일 밤. 그러니까 그렇죠. 금요일 오전 아니면 목요일 밤. 이때 하면 구글 미트, 이때 하면 줌. 제가 조금 통지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통보를 좀 다시 해드릴게요. 카톡으로. 자, 수고하셨어요. 안녕. 다음 수업은 다 자입니다. 자이. 자이.
자이 스토리. 다련이 안녕. 저 수학 숙제 안 했는데. 수학식 안 했어요? 싸대기 맞아야지 뭐. 해야죠. 싸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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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대기. 자, 싸대기 한 대 맞고 욕 바가지 처먹고. 제자가 맞을 수도 있다는데 그렇게 좋아해도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하다. 아이고. 달려라. 일하니. 너 지금 나 일하니? 공부하니? 쌤은 정말 최고예요. 내가 최고 좀 하니? 그러니? 잘 가.